야 좀 닥쳐. 네 애미가 조용히 하라고 안 알려줬냐? 가뜩이나 안 좋은 감정 가지고 있는데 엄마 욕하면 어떡해요? 바로 튀어나가지. 너희 둘 다 생활관을 가서 짐 싸. 강제 퇴소구나. 이번에 회원 가입해준 스타곰213님, 모찌님, 이승철님, ANJH4325님, 전지용님, 준베리 와이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충성! 감사합니다. 강제 퇴소인 줄 알았는데 행정실의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방금께서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구독자 2,000명일 때부터 챙겨오던 애청자입니다. A급이요. 이번엔 백의 전쟁 영상을 보고 저도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를 한번 적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MSG 없는 실화이고 글솜씨가 좋지 않아 두서가 없을 수가 있지만 좋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때는 2016년 제가 20살 때입니다. 저는 신체 검사를 받으러 가면서 속으로는 나도 남들처럼 어차피 갈 거면 좀 빡센 데로 가보자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잘못 생각해. 그런데 병무청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뜻밖에도 7급 채공이 떴습니다. 그때 담당자분이 저에게 어릴 때 발목 자주 삐거나 통증 있었죠?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정말 어릴 때부터 발목을 자주 삐었고 통증도 자주 있었고요. 그래서 병무청에서 지정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라고 해서 약 6개월 뒤에 병원에 가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도 결과를 보고 꽤 놀라시더군요. 이 정도면 군생활 힘들 것 같은데 일상생활은 가능했어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양쪽 발목뼈가 일반인보다 각각 1cm 정도가 덜 자라 있었다는 겁니다. 발목 1cm가 남들보다 짧으면 신체적으로 뭔가 좀 불합리하겠죠? 저는 그제야 제 발목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소견서를 그 내용에 자세히 적어주셨고 저는 그 서류를 받아 다시 병무청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검 결과 4급 판정을 받았고요. 솔직히 그때는 속으로 조금 기뻤습니다. 인간의 본심이란 어쩔 수 없어. 그 후 저는 대학생활을 2년을 하고 휴학 1년을 한 뒤에 남들보다 조금 늦은 2018년도에 군대를 가게 됩니다. 대구 54단 신병교육 대대로 입소를 했고 제 생각은 단순했습니다. 어차피 4주 훈련만 받고 집에 가는 거니까 버티자! 입소 첫날 저녁 조교의 인수를 받아 당직사관 앞에 갔습니다. 그때 당직사관이 저에게 집안에 공무원이나 군인 있냐? 라고 물어보더군요. 사실 저희 큰 누나의 남편은 어떤 부대의 상사이자 행정보급관이었고 큰 고모부는 육사 출신 대령까지 하고 전역하신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4주만 하고 집에 갈 거라고 생각을 했고 괜히 말 꺼내기가 싫어서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생활관 생활에도 적응이 됐고 동기들도 대부분 괜찮은 친구들이었습니다. 당시 생활관 인원 12명이었고 그중 제가 나이가 두 번째로 많았고요. 그래서 어린 동기들이 처음에는 저에게 쉽게 다가오지 못하는 것 같았고 저는 먼저 다가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기들이 점점 저를 편하게 대했고 어느 순간부터는 저를 형처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생활관에서 가장 나이가 많던 한 동기가 있었습니다. 편의상 대공 형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형님은 어느 순간부터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모습이 보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와 친한 동기들끼리 335 모여 다니면서 저에 대한 안 좋은 말을 퍼뜨리고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들더라고요. 결국 저는 하루아침에 생활관 안에서 투명 인간 취급을 받게 됩니다. 그땐 정말 화가 났지만 저는 어차피 몇 주 뒤에 안 볼 사람이다 그냥 참자 하고 넘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설날을 훈련소에서 보내던 날 결국 사건이 터지는데요. 설날이라 생활관에서 개인 정비를 하고 쉬고 있었는데 제가 다른 동기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뭐 조금 시끄러웠을 수는 있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그 대공 형님이 저에게 야 좀 닥쳐. 네 애미가 조용히 하라고 안 알려줬냐?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참고 있던 화가 한순간에 터졌습니다. 가뜩이나 안 좋은 감정 가지고 있는데 엄마 욕하면 어떡해요? 바로 튀어나가지. 저는 그 사람 멱살을 잡았고 결국 주먹질까지 하게 됩니다. 주변 동기들이 급하게 말렸고 뒤늦게 조교가 와서 상황을 중지했습니다. 그 후 저희는 중대장실로 불려갔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자초지종을 있는 그대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공 형님 너무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냥 시끄러우니까 좀 조용히 좀 해줄래? 정도로만 말을 했는데 제가 갑자기 폭력을 썼다는 이야기로 얘기를 했습니다. 중대장님은 서로 말이 너무 다르다며 실망한 표정을 지으셨고 일단 너희 둘 다 생활관을 가서 짐 싸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망했다 강제 퇴소구나. 그리고 어차피 퇴소하게 될 것 같아서 생활관으로 돌아가는 길에 조교에게 부탁을 합니다. 퇴소하면 집이 멀어서 그런데 부모님께 전화 한 통만 해도 되겠습니까? 조교는 당연히도 저를 전화 부스로 데려가서 전화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가 전화를 받으시며 누구세요? 아버지 저예요. 그래 잘 지내지? 아버지 저 강제 퇴소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말하기 뭐한데 훈련소 이거 4주 생활하는데 강제
퇴소도 이게 진짜 좀 쉽지 않긴 한데 그쵸 여러분? 웬만하면 이렇게 같이 있게 할 텐데 물론 폭행도 강제 퇴소 사유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찾아보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평소와 다른 무거운 목소리로 알았다 기다려봐라 라고만 하시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그 뒤에 생활관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방송으로 땡땡소대 땡땡생활관 땡땡훈련병 행정실로 오십시오 라고 호출을 받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제 진짜 강제 퇴소구나 라고 생각을 하며 행정실로 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 부사관분들 장교분들 그리고 중대장님까지 와 계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를 보자마자 네가 그 땡땡 때문에 족하냐? 땡땡땡 상사의 처남이야? 라고 묻더군요. 저는 당황했지만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중대장님은 한숨을 쉬더니 저에게 생활관으로 들어가 대기하라고 했습니다. 대기? 강제 퇴소에서 멘트가 대기로 바뀌었어? 그럼 뭐야? 취소야? 결국 그날 저는 아무 일 없이 넘어갔고 그 대공 형님은 다른 생활관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은 4주를 무사히 마치고 퇴소할 수 있었고요. 나중에 집에 와서 아버지께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버지가 큰 고모부께 먼저 전화를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대령 출신 분 그리고 뭐 상사님한테도 연락을 드렸겠지. 그러더니 큰 고모부께서는 알겠다 금방 해결해 보겠다. 사실 이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큰 사고라기에는 훈련소 퇴소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정도 그냥 넘어갈 수 있지 않아? 밑에 후배들이나 얘기하면 실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긴 해. 아주 큰일은 아니니까. 아무튼 저는 정말 얼떨결에 백을 사용한 셈이었습니다. 살면서 정말 예상 못한 순간에 예상 못한 방식으로 일이 풀릴 때가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게 됐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때를 떠올리며 황당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람 일은 정말 모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 제보자분 뭐 훈련소도 마치고 사회복무원도 마쳤을 텐데 앞으로는 뭐 정말 좋은 사람들과 좋은 일들만 가득하게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충성! 수고하셨습니다. 콩! 익! 이 강산은 내가 지키노라.